대표님, 제가 또 일반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만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하고, 예를 들면 집 같은 걸 한번 사면 대출을 받더라도 크게 사니까 처음 시작 자금이 크니까 뭐 좀만 움직여도 뭔가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주식은 뭐돈 모아서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집값 다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하려니까 너무 충분하지 않다. 집을 사지 말아야죠. 집을 사면 안 되는 아, 건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은 일을 하지 않는 돈인데 왜 집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죠. 왜 집을 사죠? 집값에 들어갈 돈을 낮추고 그 돈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 예. 돈이 뭐 몇십억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집도 사고 그걸로 주식도 사고 할 텐데 내가 지금 월급쟁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해야지. 집은 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50평짜리 집이 20년 후에 100평 되나요? 그 고정관념부터 좀 깨야 된다고 봐요. 일단 사람들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살 집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걸 아껴서 일로 가야 돼. 당연하죠. 내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가장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확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내 자산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확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주식인데 왜 그 돈을 집으로 사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요새 어떤 게 유행이냐면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안 사고 엄마 집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려고. 그런 비용을 다 아끼는 거예요. 외식도 안 하고. 뭐 어디 좋다 그건 아니지만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러면서 막 여행 가고 막 비싼 거 사 먹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여유 자금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에요. 사람들은 여유 자금을 집도 사고 뭐 여행 가고 뭐 차도 사고 다 하면서 나머지 자금이 없잖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여유 자금은 먼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만들고 그걸 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비를 하고 돈이 끊어지면 그걸 스탑하는 거죠. 대표, 하나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사실은 마켓 타이밍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방금 전에 카카오 예를 들면 카카오가 나왔으니까 카카오도 완전히 내려갔다가 최근에 뭐 한 50%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야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불과 몇 달 전에 50% 아래였는데 지금 뭐 50% 비싸다. 그럼 기다려야 되냐? 이 마켓 타이밍을 언제냐? 이거를 정말 중요시하고, 보통 주식 추천해 주세요 말할 때는 어떤 주식에 대한 장기 전망을 추천해 달라는 것보다 마켓 타이밍을 추천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카지노에 가는 거죠. 내 이 주식 굉장히 좋아. 근데 지금 5만 원이야. 내가 4만 원 되면 사야지. 가장 많이 예. 근데 never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6만 원 돼요. 그러면 아이씨 그때 5만 원 주고 살 걸. 그것도 3만 원 돼요. 그때 또 못 사요. 2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갖고 싶어야 돼요. 그 주식은. 내가 카카오라는 주식을 정말 좋아한다. 입에서 돈 많이 벌 거다. 그럼 내가 카카오 주식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만 원대도 사고 5만 원대도 사고 4만 원대도 사고. 왜 그걸 사냐? 나중에 100만 원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100만 원 된다 그러면 지금 3만 원에 사고 5만 원에 사고 2만 원에 사고 무슨 의미가 있죠? 저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산 게 내가 2만 원에도 사고 15,000원에도 사고 3만 원에도 사고 4만 원에도 사고. 근데 그게 250만 원 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사갖고 5만 원 주고 샀는데 3만 원 되면 막 머리를 뜯는 거예요.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건 카지노 가는 거지. 내가 사는 이유는 그 회사 매니지먼트가 일을 열심히 할 거로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가 사고 파는 행위로 해서 일 벌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약간 변명을 해보자면은 이
저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닌데 20년 뒤를 보고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30이다 40이다 20년 뒤에 뭐 60살 50살 넘어가서 그때 가서 뭐 자산이 좀 부른 게 지금 당장 너무 궁핍하게 산다면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할까 같고 지금 당장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엄마 집에서 나이도 있는데 계속 있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삶의 길이를 봤을 때 아 20년은 길다 한 2년 3년 뒤에는 뭐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물론이죠.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초이스의 문제예요. 네. 내 라이프에 대한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백을 사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 한국이 좀 심각하잖아요. 노인비건료 세계 1위죠. 네. 자살률 세계 1위죠. 여러분 초이스예요. 그런 거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 3년 안에 부자 되는 방법은 없거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런 유혹을 예. 당연히 그 젊었을 때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백 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근데 그 밸런스죠. 밸런스 오브 라이프. 더 심각한 거는 인간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고, 더 심각해졌고, 돈이 없으면은 심각한 라이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건데 사실은 그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할까요? 근데 그 차를 없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이 주식에 투자된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나한테 불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저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지 어떤 그런 한국에서 특히 심한 게 젊은 사람들이 이 금융을 잘 모르니까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욜로적인 그런 이유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를 하고 나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부자가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굉장히 적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죠. 어차피 부자가 안 될 바에.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내가 자본가가 됐으면 그게 나는 너무너무 익사이딩한 거예요. 내가 오늘 커피 10,000원 안 사 먹었더니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2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방금 마시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네. 하루에 10,000원 아끼면 너무 익사이딩한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2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3만 원 돼서 상관없어. 내일 또 살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죠. 많은데 국내에서는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그게 이제 몰랐기 때문에. 예.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그렇죠. 저는 항상 망했다는 회사가 나타나면 또 한번 보게 돼요. 정말로 망했는지,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은지. 예. 정말 이게 나쁜 뉴스가 나게 되면 한 번 더 보죠. 시장은 항상 오버리액트 되게 돼 있거든요. 과대로 반응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브렉시트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 근데 세상이 망한 것처럼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되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더 흥분이 돼야 돼요. 그때 주워 먹을 게 없나? 실제로 펀더멘털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정말로 거기에 예를 시가총액 10%가 증발했다. 근데 정말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그 회사가 10% 매출이 감소할까?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왜냐면 결국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지. 일주일 투자하는 사람은 그거를 볼 수가 없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언제인지 몰라도 통일 관련 뭐가 되지 않을까? 뭐 20년을 보고 투자를 했으니까 20년 내는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흔히 뭐 대북주라고 표현하는데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 쪽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유행에 민감하고 통일에 민감한 주들을 오래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가능한 투자 방식일까요? 아니 저는 테마주라고 이제 그것도 솔직히 테마주라고 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주식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만약에 예. 내일 한국이 통일된다 그러면 네. 저는 이거 무지무지한 기회라고 봐요. 주식시장이 예. 저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봐요. 정말 걱정되는 건 일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일본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한국은 기차로 실을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네. 근데 일본은 뺑 돌아갖고 배로 가야 되니까 저는 일본은 정말로 섬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투자하는 건 좀 겁이 나요. 일본은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기 이제 한국에 자꾸 일본을 따라가려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이 기로에 있다 그러는 게 정말로 엄청난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저는 그거에 주저앉을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깨이지 못한 거 이유로 이건 깨야 된다고 보거든.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식 강연을 가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금융 지식을 얻게 되고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고 하면은 일본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예금에 넣는다든가 그런 게 이제 한국도 일어나니까 자산의 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나라는 굉장히 위험하죠. 집을 사면 안 돼요. 돈도 아직 없지만 집에 투자해야죠. 그리고 가능한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좋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아니 나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돈 드리면 되죠. 부모님한테 돈 드리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온 집안이 그런 금융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요. 왜 이 학부모들은 그걸 모를까? 애한테 사교육비 쓰는 걸로 주식 사줬으면 이런 매덕이 생길 텐데 막 그런 게 아까운 거예요. 얘 과외비 쓰는 거 50만 원을 삼성전자 10주 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돈이 그냥 사장됐잖아요. 그게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면 지금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방금 전에 뭐 많은 측면을 봤을 때 뭐 종목은 아니고 업종이나 뭐 이런 게 좀 확장성 있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IT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올 겁니다. 카카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카카오를 또 이기기 위한 회사가 나올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샀듯 생길 때마다. 생길 때마다인가요? 네. 밥 먹듯이. 기다리지 말고. 네. 근데 이제 사기 전에는 연구를 해야죠. 이 회사. 그다음에 반드시 분산을 해야죠. 아니면 우리 펀드로 사는 거죠. 비대면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비대면으로 하니까 제가 하루에 제가 한국에서 캠페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하라. 네. 커피만 2잔 아껴도 하루에 10,000원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개런티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 없어요. 한국 하루에 10,000원이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이죠. 10년이면 4천만 원이죠. 그게 복리를 불어난다고 보세요. 그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000원씩 캠페인 하고 있어요. 우리 펀드에 가입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람들이 수수료에도 민감하고 물론 뭐 비대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ETF 같아. 뭘 고를지는 모르겠는데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있고 수수료 싸다니까 ETF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결국 ETF가 예. 여기서 패시브로 갈 거냐 액티브로 갈 거냐 그 차이잖아요. 예. 뭐 나름대로 패시브도 의미가 있고 액티브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액티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액티브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ETF의 가장 큰 단점은 그거예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만 갖고 싶은 그 사람은 ETF가 안 맞을 거고 특히 한국 시장에는 ETF가 안 맞을 거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ETF를 샀을 때 10년 기다렸을 때 그대로 막스피가 길었기 때문에 2천이면 그렇지만 그 회사 주식 중에서는 망한 것도 있고 네. 10배 오른 주식도 있고 한데 나는 10배 오른 주식만 갖고 있지 다 에버리지 해갖고서는 그냥 계속 똑같은 코스피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죠. 한국 시장에서는 뭐 미국보다 조금 더 잘 고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ETF는 그렇죠. 조금 더 불리하다. 네, 특히 이머징 마켓은 이 인포메이션이 다 풀리 쉐어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미국처럼 그렇게 투명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ETF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은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거기는 ETF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좀 액티브한. 그렇죠. 투자. 내가 갖고 싶은 회사만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저요?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저기 유튜브 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슈카월드랑 한 이유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을 해서 투자를 하고 노후 준비를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10,000원씩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펀드에 투자해라.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유튜브 목표점이 혹시 뭐가 이렇게 있으신지? 대표님처럼 거창한 목표가 있지는 않고요. 대표님은 100만 명 달성하시고 은퇴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해왔던 작업을 그러니까 일인데 어떤 PT를 만들고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 게 항상 해왔던 일인데 우리는 항상 해왔었는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시고 오히려 그걸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쉽게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드리고 뭐 그러면은 뭐 보시는 분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봤을 때 시간이 아깝지 않은 가치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어떤 금융 지식을 서로 알게 되면은 저도 재밌고 보시는 분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